이렇게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을 대비한 거였는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정경심 교수 대신 정 교수의 변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 교수가 벌써 소환됐거나 소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던 상황. 오셨나요? 몰라요.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건지 몰라요. 좀 알죠? 예, 갈게요. 예. 근데 그럼 정경심 교수님 지금 입장이 어떠신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몰라요. 비공개 소환은 조율된 차가 건지. 오고 있거든요. 위험하니까. 구속차 대기시켰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정 교수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 없이 30분 만에 청사를 떠났고 한 말씀 해달라는 말에 파이팅입니다 라며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수사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유호정의 프레스콕, 임박한 정 교수의 소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프레스콕 두 번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언제 이뤄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방금 소개한 그 내용 가운데 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오늘 검찰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동안에는 한 번도 모습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검찰청사에 찾는 모습이 낯선 일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인데 일단 이 당사자가 누구 변호를 위해서 왔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무슨 일로 왔냐, 특히 정 교수 소환이 돼서 온 거냐, 이 말에는 모른다면서 답변을 회피했고요. 검찰 입장에서도 이 변호사가 무슨 일로 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뭐 정 교수가 이미 소환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 일단 소동은 마무리됐습니다. 변호사가 30분 만에 검찰 정사를 빠져나와서 귀가를 한 상황이고요. 수사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소환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이미 소환돼서 조사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걸로, 아직 소환은 안 된 걸로 확인이 됐다. 소환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 장관의 출근길에서도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이 계속 쏟아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 장관의 답변 한번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 부민분께서 지금 비공개 소환 요구하시면서 소환에 안 응하고 계시다는 얘기 나오는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 저 어제 네, 검찰 소환에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제 조국 장관 부인했고요. 검찰에서도 아직 소환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확인을 좀 해줬군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변호인에게 기자들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마지막에 했더니 파이팅입니다. 이거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파이팅이라고 진짜 말한 게 맞나요? 아니면 오역인가요? 네, 뭐 현장에서 계속 뭐 정경심 교수 소환 때문에 온 거냐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 알 수 없다, 모른다 이런 답변이 계속 나오니까 기자들이 그럼 뭐 한 말씀이라도 해달라라고 하니까 이 변호인이 파이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뭐 할 말이 없어서 한 것 같긴 한데 현장에서 기자들도 살짝 당황한 모습이었고요. 뭐 별다른 큰 의미가 있었던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의미가 아니었는데 얼떨결에 나온 건지 화이팅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보고 화이팅하라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정경심 교수가 검찰 소환에 대비해서 우리 화이팅하겠다라는 건지 당최 의미를 모르겠고. 어쨌든 여유로운 모습은 맞았던 모습이다. 것 같습니다. 네. 유호정 기자는 변호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저는 이 파이팅이란 말을 변호인이 왜 했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정말 얼떨결에 나온 그냥 해프닝성 발언인가요? 그만큼 저는 변호인들이 좀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닌가. 자신감의 검찰하고 표현이다. 기싸움에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이 저 좀 우위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출두 일자도 좀 조절하고 또 비공개 소환도 얘기하고 지금 일각에서는 또 구속 기소를 안 하고 불구속 기소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부터 여권에서 검찰 개혁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여기서 검찰이 약간 위축된 거를 틈타서 정경심 변호인들이 좀 상당히 좀 힘을 내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살짝 나가면은 아무도 모를 텐데 굳이 얘기하고 파이팅이라는 얘기한 걸 봐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변호인이 원래 이제 천성적으로 잘 웃는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웃음도 좀 보였고요. 그렇죠? 파이팅이라는 말까지 좀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자신 있다. 이런 맥락인지 아니면 그냥 해프닝성으로 나온 발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 기자, 그나저나 정경심 교수 언제 소환됩니까? 이 얘기 계속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3일 이전에는 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예. 이 관측의 배경을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해드리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구속기한이 내일 3일로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 전에 조 씨를 기소할 가능성이 큰데 검찰은 조 씨와 정 교수를 공범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한 겁니다. 예.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조 씨를 공소장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기재한다면 정 교수의 해명을 듣지 않아 방어권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비판 역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조 씨의 구속 만료일인 3일 개천절이 지나가기 전에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건데요. 예.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황이 닥쳐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만큼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수사팀은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소환 조사를 해왔던 만큼 취재진들도 연휴 없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만 생물인 게 아니라 검찰 수사도 생물이군요. 어디로 갈지 어떤 식으로 소환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관련해서 조금 전에 검찰 관계자,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졌는데 여기서도 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방식을 놓고 기자들의 질의가 좀 있었어요. 뭐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나요? 네, 새롭게 나온 내용은 없고요. 일단 예. 비공개 소환 방식과 통상적인 소환 방식을 모두 다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해진 건 아니다, 아직. 네, 예. 그렇습니다. 공개 소환이 아닌 만큼 소환 날짜를 공개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고요.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압수수색 영장이 갈 때 적시돼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좀 했는데 오늘 검찰 관계자 얘기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고 또 소환 통보됐느냐 하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했군요. 알겠습니다. 조국 부인 공개 소환되는 건지 아니면 비공개 소환되는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 부분도 좀 오늘 검찰 관계자가 좀 밝혔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는 이 비공개 소환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요정 기자. 네, 일단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의 피해자 인권보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를 검찰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 교수의 건강상 문제나 수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들고는 있지만 예. 결국 정 교수를 포트라인에 세울 경우 검찰이 또다시 인권 문제를 지적받을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인 의원님,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른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소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조금 전에 검찰 관계자가 이제 밝혔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요. 자, 그런데 공개 소환과 비공개 소환 모두를 검토한다. 왜 갑자기 공개 소환에서 비공개 소환도 같이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예.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예. 이 피의자 인권보호, 검찰 개혁하는데 피의자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 장치 예. 이걸 많이 강조하니까 그동안에 공개 소환을 했는데 이제 비공개 소환도 한번 검토해 보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싶고 또 하나는 자칫 언론에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예. 출두하다가 졸도를 하거나 좀 다치거나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예. 몸이 약하니까 좀 건강이 안 좋다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예. 있을 수 있어서 비공개 소환을 검토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검찰 개혁을 말하면서 왜 꼭 조국 가족이 첫 번째 수혜자가 돼야 되죠? 예. 그동안에는 다 공개 소환을 했잖아요. 전직 대통령부터 적폐성산 수사 다 공개 소환했는데 왜 검찰 개혁을 말하면서 조국 가족만 먼저 이 수혜를 받느냐 말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 조국 가족을 위한 검찰 개혁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유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이 지금 피의자 보호라든지 민주적 통제 장치 이것 못지않게 전 중요한 게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 그리고 검찰의 전관 예우 이런 것도 보는데 지금 피의자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예. 비공개 소환도 나오고 그 혜택이 또 조국 가족이 또 본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눈을 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공개 소환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들이 서로 상반된 얘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최순실 씨 소환 때는 취재진들의 어떤 과열 취재 열기 속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이런 일도 좀 있었죠. 그런 사태를 검찰도 우려하고 있고
또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몸이 지금 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서 동정론을 자극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공개 소환을 함으로써 검찰 수사가 그런 부담, 아픈 사람을 왜 강제로 소환했느냐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도 비공개 소환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최순실 씨 소환될 때 그 현장에 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피의자이긴 하지만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있어서 어떤 사법적인 차원에서 좀 필요한 어떤 개혁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공개 소환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변호인과 향후 논의하에 결정을 조금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 오히려 검찰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비공개 소환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유불리를 떠나서 인권 차원에서 수사 방식, 소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국감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조금 오늘부터 이제 각 상임위별로 국감이 시작이 좀 됐는데 특별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문체위 쪽이죠. 왜 여기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체위 쪽에서 이 조 장관의 딸을 인턴을 했던 그 서울대법대 그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죠. 한인섭 교수의 부인과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됐는데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이슈들이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이뤘습니다. 현장 어땠었는지 직접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경란 위원장에게 묻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조국 장관의 자녀의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한인석 교수의 부인이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그 문경란 위원장에 대해서 집착을 하십니까? 자, 소리 지르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럼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지르지 마세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란 위원장 불러 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모두는 오늘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선 여야가 국회 파행을 빚는 모습을 또 봤습니다. 문정란 문체부 산하 스포츠위원장인가요? 정확히 공식 명칭이 뭐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한인섭 이제 그렇습니다. 교수의 부인. 네네. 한인섭 교수의 부인인데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경란 이 위원장을 불러서 한 교수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좀 추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이제 여당 쪽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문경란 위원장에게 집착을 하느냐, 좀 더 이 문체위와 관련한 현안 위주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제 공방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국 장관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어요, 그렇죠? 한인섭 교수를 통해서 관련성을 맺는, 그러니까 제3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 의원님, 자, 이 문경란 위원장까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뭐 여야의 의견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윤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정감사가 너무 필요 없는 증인들을 많이 신청을 해요. 꼭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또 기업인들, 필요 없는 기업인들 자꾸 요청해서 일 못하게 만들고, 이번에 문경란 같은 증인도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잖아요. 한인섭 서울대 형사연구원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가짜 인턴 증명서 그거 하는데 발부하는데 개입됐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인데, 문경란 씨 같이 관계가 직접적인 황 교수 부인이라 증인으로 한다. 그건 조금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증인 채택을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있었던 국정감사 내용은 잠시 뒤에 좀 더 파헤치도록 하고요. 김태일 기자,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 촛불 집회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먼저 영상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주최 측 추산 연 200만 명이 참가하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셨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이제 꾸짖으시면서도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을 드셨습니다. 근데 그게 촛불 시민들이 저 개인을 위해서 나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요지는요, 이 조 장관 일과 지금 의혹들에 관련해서 이 국민들이 이 말과 행동이 좀 따로 노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실망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줘서 놀랐다 이런 취지고요. 예. 조 장관이 이제 지난달 30일 열렸던 그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도 촛불 집회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조 장관 입장에서는 좀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이 촛불 집회가 그래도 하나 위안, 뭐 동력 예. 뭐 이런 게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 이 보수단체와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100만 촛불 집회를 개최하는데 그걸 보고도 조국 장관은 깜짝 놀랐다고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해지네요. 자, 유호정 기자. 해외에서는 조국 장관 관련 티셔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린다면서요? 좀 이색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외 쇼핑몰 아마존에 내가 조국이다라는 이름의 티셔츠가 등장을 했는데요. 예. 이 티셔츠에는 보시는 것처럼 조 장관이 케이크를 들고 귀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셔츠는 한 장에 뭐 2, 3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제품 설명에는 대한민국을 바꿉시다라는 문구도 쓰여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힘내요 조국이라는 문구로 조 장관을 응원하는 광고가 달린 버스도 등장을 했는데요. 예. 이 버스는 광주 터미널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실린 광고인데요. 예. 조 장관 지지 카페에서 모금을 해서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대의 리무진 버스에 이 광고가 실린다고 하고요. 다음 달 말까지 계속 운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조국 장관을 파면 해임하자, 또 대통령까지 탄핵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저렇게 플래카드도 붙여가지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또 있군요. 자, 김태일 기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국군의 날 행사를 또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높은데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박노해 시인의 이른바 살아서 돌아온 자라는 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어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말씀하신 그 시를 지금 찍어서 지금 자신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는데요. 이 탁현민 저 위원이 지금 창성동 별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카페가 하나 있답니다. 그 카페를 들렸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이 시가 있더라. 그래서 찍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진실이 무르익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다 맞아라. 눈을 뜨고 견뎌내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글을 보고서 딱 조국 장관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이제 SNS에 글을 올린 건데 글쎄요. 이제 지금 조국 장관의 심경과 이 시의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얼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예. 진실이 무르익는 시간이 있다. 그러니 다 맞아라. 눈을 뜨고 견뎌내라. 고독하게 강인해라. 자,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예, 애초에는 이게 박노해 시인의 시인 줄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주변에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니까 그거 박노해 시인의 시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박노해 시인은 또 산호맹과 관련돼 있으신 분이어서 이래저래 조국 장관과 얽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장관이 장관 자리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자리에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 그래서 결과로 말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탁 행정관이 했어요. 그 맥락은 어떤 걸까요? 조국 장관은 하고 싶어서 본인이 손든 건 아니다라는 쪽에 좀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탁현민 자문위원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조국 장관이 뭐 지금 자리도 그렇게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을 거라고 본다 하면서 좀 이 부분에 좀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이나 야심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은 아니다. 자기 신의의 책임이라고 느껴서 하는 것과 실제로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 조국 장관이 계속해서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어떤 야망이나 야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소명의식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지금은 이제 자문위원회를 합니다만 여전히 사람들 관심 속에 좀 남아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